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 탐구 방법입니다. 먼저 과학이 뭐냐? 과학은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과학을 이렇게 뭐 연구를 하게 되면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죠. 그런 과학 지식들의 집합, 이걸 체계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형성되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호기심. 우리가 자연 현상을 봤을 때, 왜 그럴까? 이런 의문.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호기심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할 텐데, 왜 그렇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이 자연의 원리를 또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지식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학을, 이런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을 하기 위한 탐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이 탐구 방법의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뭐 관찰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경험, 추리, 뭐 실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죠. 그러면 이제 왜 그렇지? 이게 문제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관찰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하게 되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고 자료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하죠. 해석. 그랬을 때 규칙성이나 이런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인데, 예를 들면 다윈이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핀치새를 관찰하죠. 핀치새를 관찰했더니 같은 핀치새인데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부리 모양이. 문제인식. 왜 그렇지? 왜 부리 모양이 다르지?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핀치새 부리 모양이 다르니까 그 군도에 있는 여러 섬에 방문해 보니까 핀치새가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막 수집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여기서 가서 보고 저기서 가서 보고 보자,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 수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해석되죠. 뭐 그 핀치새가 먹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부리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규칙성과 결론을 도출한다. 이게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가지고 계속 관찰해서 일반적인 원리, 뭐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과정이고, 대부분 이제 이런 탐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가설이 뭐냐? 이거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잠정적인 답, 결론. 여기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관찰해요. 자연 현상을. 왜 그렇지? 이래 된 거죠. 그러면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아마도 뭐뭐 때문에 그럴 거야 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 내가 내린 잠정적 결론,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제 이 탐구 설계 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린 가설을 어떻게 하면 검증할 수 있을까? 설계를 하는 거죠. 변인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거죠. 변인이라는 말은 이 변화되는 요인들인데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탐구 설계를 했으면 실제로 해보는 거죠.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죠. 검증. 그러니까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해석하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가설이 맞으면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자료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데,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세운 가설이랑 검증과 이 결과가 달라,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또 이 과정을 또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연역적 탐구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설이 있냐 없냐는 거죠. 예, 여기는 가설을 세우지 않아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을 세우지 않고 그냥 관찰 이렇게 가고 관찰을 통해서 원리를 알아내는 거고, 근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이죠. 플레밍.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 플레밍이 이제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이 사람이 세균을 배양하고 있는데, 푸른 곰팡이가 이제 하고 있는 플레이트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만 세균이 잘 못 자라다는 거죠. 예. 왜 그럴까? 이게 문제인식이죠. 문제인식.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푸른 곰팡이가 세균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설계해보는 거죠.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독립변인과 종속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독립변이는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을 독립변이라고 해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일부 변인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바꾸는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 변인. 실험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조작한다. 이 외의 변인은 일제히 통제한다. 요거를 이제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일정하게 통제한다. 이걸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통제 변인. 그러니까 독립 변인 중에서 조작 변인만 체계적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해준다. 이게 통제 변인이다. 그 다음에 조작의 결과,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독립 변인 조작 변인이죠. 조작의 결과 나타나는 변인이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모든 조건이 같은 세균 배양 배지를 준비하여 하나의 배지는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하고 다른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 배양을 주입하지 않았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배양액을 주입하냐 안 하냐,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 하냐 안 하냐, 요게 뭐가 되냐면 독립변인 중에서도 요게 조작 변인이 됩니다. 조작 변인. 그러니까 요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 이외에 나머지 변인들은 일정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통제 변인, 통제 변인. 그래서 배양액을 넣는 양, 그다음에 배양액을 두는 곳에 푸른 곰팡이 넣는 거랑 안 넣은 거랑 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푸른 곰팡이 넣은 거, 푸른 곰팡이 안 넣은 거 있으면 이 크기, 배양 용기의 크기, 온도, 그다음에 배양액의 동일한 배양액, 양, 이런 것들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뭐만 다르게 해주고, 이 배양액을 줬냐 안 줬냐, 주입하냐 안 하냐, 요것만 차이하고, 요 차이가 조작 변인인 거죠.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변인이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생장하냐 안 하냐, 주입하면 세균이 생장 안 했을 거고, 주입 안 한 것은 세균이 생장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실험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대조군을 설정을 합니다. 대조군. 왜 그러냐? 이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는데,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요인을 바꾸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험군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바꾼 집단, 이걸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한 것이 실험군이죠. 그 다음에 주입하지 않은 것이 대조군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주입하지 않아도,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하지 않아도 세균이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자료에서. 그래서 변인과 실험하거나 관찰 얻은 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설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는 거죠. 자료 해석 검증에서. 그래서 푸른 곰팡이 배양액에 주입한 배지에서는 세균 생장이 억제되고 푸른 곰팡이가 주입하지 않은 배지는 세균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 배양액이 어떻게 한다? 세균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거죠. 요게 무슨 방법? 연역적 방법이 되겠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의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